며느리야, 김치 좀 가져가라. 올겨울 든든하게 먹어. 내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김치통 위에 놓인 내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양념을 버무리느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얼했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 그리고 며느리와 손주가 이 김치를 먹으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찼으니까요. 올해는 배추가 정말 좋더라. 절인 배추 고르는데 1시간도 넘게 골랐어. 속이 꽉 찬 것만 골랐지. 이 김치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린단다. 나는 며느리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이사 온 지 벌써 3년째지만 아직도 내 앞에서는 어색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열리겠지 하고 믿었으니까요. 정말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어딘가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의무처럼 하는 인사 같았달까요? 그래도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며느리도 분명 바쁠 테니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김치통은 무거웠습니다. 20kg은 좋게 넘을 겁니다. 내가 힘들게 들고 있으니 며느리가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군요. 그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무표정하고 어딘가 지쳐 보이고 그리고 귀찮다는 듯한 느낌. 그 시선이 김치통에 머물렀을 때 나는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많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야지. 겨울에 김치 없으면 뭘 먹고 사니? 그리고 손주도 있잖니. 애들은 김치에 밥 비벼 먹으면 밥맛 좋아하는데. 네. 그 짧은 대답. 그 속에 담긴 무게를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통을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부엌에서 무언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슬리퍼를 질질 끌며 부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김치통 뚜껑을 열고 있었습니다. 얘야, 그거 냉장고에 넣으려고? 나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치통을 싱크대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찰랑, 찰랑. 빨간 국물이 싱크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배추잎이 물살을 타고 배숙으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내가 밤새 정성껏 버무린 양념이, 고춧가루가, 젓갈이,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하수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나를 돌아봤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거부의 의미가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필요 없다고?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통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마지막 배추잎 한 조각까지 모든 것이 싱크대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통을 싱크대에 털썩 내려놓았습니다. 저희는 김치 안 먹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자리도 없어요. 매번 이렇게 가져오시는데 솔직히 부담입니다. 부담. 그 단어가 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부담이라니. 내가 밤새 손이 부르트도록 담근 김치가, 내 정성이,
내 사랑이 부담이라니.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거렸지만 우리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차갑고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내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덜컥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쇠붙이가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찰랑찰랑 물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빨간 국물이 물과 함께 배수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게 얼마나? 내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밤새 담근 건데 배추를 고르는데도 1시간이 넘게 걸렸고 양념하느라 손이 이렇게 부르텄는데 나는 내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고춧가루가 스며들어 얼룩덜룩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손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 말은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는 나를 밀어내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넌 아들 안 해잖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저희 방식이 있어요. 저희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어 먹고 싶어요. 어머니 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게 솔직히 힘들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그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김치통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통을 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가져가세요. 그 말과 함께 건네진 빈통. 텅 빈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그 플라스틱 통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 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을 때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을 나가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고 손주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빈 김치통을 안고 싱크대에 남은 빨간 얼룩을 바라보며 나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물음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엌 안 공기 속으로 흩어져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빈통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차가운 건 내 가슴속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 사랑이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강요한 걸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는 아직 김장 배추가 남아 있었습니다. 절인 배추 20포기가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며느리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 배추를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싱크대로 쏟아지던 김치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 어머니,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
그 말이 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혀 밤새 나를 괴롭혔습니다. 새벽녘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담근 김치가 가득했습니다. 빨갛고 싱싱한 김치들. 하지만 그 김치들이 이제는 슬퍼 보였습니다. 이제 누가 먹을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김치를 담근 이유는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들을 위해서였고, 며느리를 위해서였고, 손주를 위해서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들은 내 김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김치를 담가야 할까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올해 67입니다. 이름은 박춘자.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바로 이 이름입니다. 춘자. 봄춘자의 사람자.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죠. 봄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거라.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습니다. 아들이 겨우 10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기억합니다. 겨울이었어요. 남편은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마당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 묻은 손으로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을 나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인, 빨리 오세요. 환자가 위독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서 배추가 떨어졌습니다. 김치 양념이 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대로 달려갔습니다. 고무장갑도 벗지 못한 채 빨간 양념 묻은 손 그대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다 돌아간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그날 내가 버무리다 만 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배추는 시들어 있었고 양념은 굳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김치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이 그 김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나는 그 김치를 다시 버무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혼자서 밤새도록 버무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먹으며 나는 다짐했습니다. 아들만은 잘 키워야지. 아들만은 배고프지 않게 건강하게 키워야지. 그때부터 김장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은 얼마 되지 않았고 나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며 돈을 벌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보낸 뒤 나는 버스를 2번 갈아타며 일터로 향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휘었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배고파하고 말할 때마다 나는 웃으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밥상 위에는 언제나 김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김치 많이 먹어라. 엄마가 정성껏 담근 거야. 아들은 잘 먹었습니다. 김치에 밥을 비벼 먹고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김치전을 부쳐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내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엄마, 이 세상에서 엄마 김치가 제일 맛있어. 아들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지쳐도 김장철이 되면 나는 배추를 사다가 마당 가득 쌓아두고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게 나의 사랑이었고 나의 모성이었습니다. 아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29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도시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키도 크고 날씬하고
학교도 좋은 데를 나왔다고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긴장했습니다. 시골에서 평생 살아온 내가 그렇게 세련된 아이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 걱정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 인사를 받으며 나는 안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을 잘 돌봐주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며느리 집에 김치를 선물로 가져갔습니다. 정성껏 담근 포기김치 10통, 깍두기 5통, 그리고 파김치 5통, 모두 합쳐 20통이었습니다. 얘야, 이거 잘 먹어라. 엄마가 정성껏 담근 거야. 겨울 내내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거다. 며느리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기뻤습니다. 신혼집은 도시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가 새 출발을 하는 걸 응원했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김장철이 되면 나는 여전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우체국까지 걸어가는 게 힘들었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들이 그 김치를 받고 기뻐할 생각을 하면 그 무게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들아, 김치 받았니? 네, 엄마. 잘 받았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나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들, 내 핏줄을 이은 손주, 그 작고 보드라운 생명을 안았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우리 손주 튼튼하게 키울 거야. 그날부터 나는 더욱 열심히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시작하면 김치죽을 끓여 먹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밥을 먹게 되면 김치를 잘게 썰어서 밥에 비벼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맛이 있어야 우리 집안이 든든하지. 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마당에서 배추를 버무리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할머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하고 말해줄 날을 상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치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김치통 서너 개를 택배로 보냈습니다. 포기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깍두기도 담그고 파김치도 담그고 갓김치도 담갔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김치를 담가서 보냈습니다. 얘들아, 김치 또 보냈다. 잘 먹어라. 전화를 걸 때마다 나는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들의 대답이 짧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어딘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 했습니다. 바쁘겠지. 회사 일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아, 얘야. 아들 있니? 지금 회사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김치 잘 먹고 있나 해서.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 냉장고가 좀 작아서요. 김치를 그렇게 많이 보내주시면 다른 것들을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그 말에 나는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럼 냉장고를 하나 더 사면 되잖아. 김치 냉장고 말이야. 엄마가 사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만 보내주세요.
저희 둘이서는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조금만.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에는 조금만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 못 먹어서,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김장철이 되자 나는 또다시 김치를 담갔습니다. 습관처럼, 본능처럼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하고 버무리는 그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으니까요. 이번에는 조금만 보내자. 그렇게 다짐했지만 김치통을 싸다 보면 자꾸 더 넣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맛있는데 저것도 먹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김치통 5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택배를 보내고 나서 나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많이 보낸 건 아닐까? 며느리가 또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하지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김치 잘 받았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나는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괜찮구나. 내 걱정이 기우였어.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갑게 느껴졌고 아들의 대답은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명절에 만났을 때 며느리는 내 김치를 예전처럼 맛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김치 맛있죠? 내가 물었을 때 며느리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나에게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계속 김치를 보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주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오직 김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성이 며느리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 사랑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걸, 내 정성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김치를 담갔습니다. 마당에서 혼자서 밤새도록 배추를 버무리며 나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김치 먹고 든든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내가 직접 김치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소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자꾸만 내 마음 한구석에 걸렸습니다. 가시처럼 작지만 따끔하게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김치도 마트에서 사 먹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마트 김치가 어디 집에서 담근 김치만 하겠니? 그건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거잖아. 엄마 손맛이 있어야지. 나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짧은 대답. 그리고 이내 화제를 돌렸습니다. 손주 이야기로, 날씨 이야기로 그렇게 대화는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트에서 사 먹는다고? 내 김치가 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흘러갔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집에 냉장고가 좁아서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김치를 또 보내겠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냉장고가 좁아서 김치를 넣을 공간이 없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신 김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남아있다고? 지난달에 보낸 건데? 네, 저희가 생각보다 김치를 많이 안 먹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단호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마치 선을 긋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음에는 조금만 보낼게.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치를 많이 안 먹는다고? 우리 아들은 김치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는 아이였습니다.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심지어 라면을 끓여 먹을 때도 김치를 꼭 넣어 먹었습니다. 엄마, 김치 없으면 밥맛이 안 나. 그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는데 갑자기 김치를 많이 안 먹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김치를 싫어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애써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며느리도 김치를 잘 먹었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명절 음식을 준비하면서 김치도 함께 챙겼습니다. 포기김치 3통, 깍두기 2통, 총 5통을 준비했습니다. 예전보다는 줄인 거였습니다. 냉장고가 좁다고 했으니까. 명절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김치통을 보자기에 싸고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정도는 들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얘야. 잘 있었니? 나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김치통을 내려놓았습니다. 5개의 통이 바닥에 놓이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치야. 설에는 김치가 있어야지. 손님들도 오실 텐데. 나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웃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그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김치 그렇게 많이 못 먹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냉장고가 좁아서 김치 넣을 공간이 없다고요. 그래도 설인데 명절에는 김치가 있어야 하잖니. 나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냥 조금만 주세요. 한 통만 받을게요. 나머지는 다시 가져가세요. 그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가져가라고? 네. 저희는 정말 많이 못 먹어요.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그 표정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5통의 김치. 내가 며칠 밤을 새워 담근 김치. 내 정성이 담긴, 내 사랑이 담긴 김치. 그 김치를 다시 가져가라니. 알았어. 나는 겨우 그 말을 꺼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우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김치통 1개만 남기고 나머지 4개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부르자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요? 김치 4통은 다시 가져가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난처해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 집이 좀 작아서. 괜찮아. 엄마가 너무 많이 가져왔나 보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가만 실룩거렸을 뿐입니다. 그날 명절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떡국을 먹을 때도 손주와 놀 때도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다시 가져가세요. 그 말. 내 정성이 부담이 되는 걸까? 그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부담이었을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것이 며느리에게는 짐이었을까?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4통의 김치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도 잘 있어라.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선을 피하며 나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김치통을 내려다봤습니다. 4개의 통, 무거운 짐, 거부당한 사랑, 그것들이 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외로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도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된 걸까? 김치를 보내는 게 며느리에게는 고통이었을까? 집에 도착해서 나는 4통의 김치를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 보내려고 담근 것들이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김치들을 누가 먹지? 혼자서는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나는 김치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 아들의 난처한 얼굴, 그리고 거부당한 김치통들. 다음부터는 보내지 말아야 하나?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김치를 보내지 않으면 나는 무엇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김치를 담그는 것뿐인데. 새벽녘 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을 지어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분명 내가 정성껏 담근 김치인데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물음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김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다시 김장철이 다가왔습니다. 마트에 가면 배추가 쌓여 있었고 고춧가루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손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싶었습니다. 올해는 정말 조금만 담가야지. 그리고 아들 집에는 물어보고 보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혹시 또 거부당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담그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내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나는 배추를 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10포기만 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배추를 절였습니다.
밤새 양념을 버무리면서 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잘해야지. 며느리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아야지. 김치가 완성되었을 때 나는 작은 통에만 담았습니다. 한 통, 딱 한 통만.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김치를 조금 담갔는데 한 통만 가져가도 될까?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예전의 나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네, 엄마. 괜찮아요.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거부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직접 김치통 하나를 들고 아들 집을 찾아간 날. 그날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김장철이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김장철. 거리에는 배추 냄새가 가득했고 마트마다 고춧가루 특판 광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조금만 담가야지.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작년 설날의 일이 아직도 생생했으니까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다시 가져가세요라는 말. 그 기억이 나를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트에 가서 배추를 보는 순간 내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아줌마, 이 배추 좀 보세요. 속이 꽉 찼네요. 상인이 배추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배추를 만져봤습니다. 단단하고 싱싱했습니다. 좋은 배추였습니다. 이거 주세요. 몇 포기 드릴까요? 10포기만요. 예전 같으면 50포기는 샀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10포기면 충분했습니다. 나 혼자 먹을 양과 아들 집에 조금 보낼 양이면 되었으니까요. 배추를 집으로 가져와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야에 소금물을 준비했습니다. 배추를 하나하나 절이는 작업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담 주지 말아야지. 조금만 가져가야지. 밤이 되었습니다. 절인 배추를 씻어내고 물기를 빼는 동안 나는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생강. 모든 재료를 정성껏 섞었습니다. 그리고 배추를 한 입 한 입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양념이 스며들었습니다. 차가운 배추잎, 매콤한 양념, 그 촉감이 익숙했습니다. 이 일을 몇십 년을 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우리 아들 건강해야지. 손주도 튼튼하게 자라야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나는 밤새 김치를 담갔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손가락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김치통에 가득 담긴 빨간 김치를 보니 뿌듯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통만 가져가자. 딱 한 통만. 잠을 청하기 전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김치통에 김치를 담았습니다. 빨간 배추잎이 층층이 쌓였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많지도 않고. 김치통을 보자기에 싸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동안 내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까? 아니면 또 부담스러워할까?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높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한 통밖에 안 가져왔어.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연락 안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표정은 놀란 듯 했습니다. 아니,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김치 담갔는데 직접 가져다 주고 싶었어.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완전히 열지도 않은 채 그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아,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간 것 같았고 손주는 유치원에 간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이랑 손주는? 남편은 회사 갔고 애는 유치원 갔어요.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얘야, 올겨울 김치 든든히 먹어. 김치통을 내미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긴장? 불안? 아니면 기대? 며느리가 김치통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강렬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필요 없다고? 네, 필요 없어요. 며느리는 김치통을 소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제발 그만 좀 가져오세요.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맛이 없어서 그래. 엄마가 잘못 담근 거야? 아니면 맛 문제가 아니에요. 며느리가 내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김치가 필요 없어요. 저희는 마트에서 사 먹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더 편해요. 하지만 집에서 담근 김치가 더 좋잖니. 건강에도 좋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김치를 가져오시면 솔직히 부담이에요. 부담. 또 그 단어였습니다. 설날에도 들었던 그 말. 그 말이 다시 내 귀를 때렸습니다. 부담이라니 엄마가 내 건강을 위해 담근 건데. 어머니, 제 건강은 제가 챙겨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어른이에요. 제가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지는 제가 결정해요. 어머니가 정해주실 필요 없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은 저희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방식대로라고? 네. 어머니 방식은 저희에게 짐이에요. 짐?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정성이 짐이라니. 내 사랑이 짐이라니. 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흐려지고 며느리의 얼굴이 멀어지고 모든 것이 아득해졌습니다.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그냥 내 입에서 말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니?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시선이 나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알았어, 이제 안 가져올게.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나는 김치통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신발을 신을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신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 말이 며느리가 내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67살의 늙은 여자, 거부당한 여자, 그게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겨울 바람이었습니다. 김장철의 바람. 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천천히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쁜 사람들, 차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만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저희에게 짐이에요. 며느리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짐? 나는 짐이었습니다. 내 사랑은 짐이었고, 내 정성은 부담이었고, 내 존재는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내 눈처럼 빨갛게. 마당에는 아직 김치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내가 담근 김치들. 이제 보낼 곳도 없는 김치들. 나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사랑한다고, 그냥 사랑한다고 한 건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김치통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김치 한 잎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쓰고 쓸 뿐이었습니다. 나는 김치를 다시 통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누굴 위해 김치를 담가야 하나. 그 물음은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김치통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안에 가득한 김치들이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는 김치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우리의 돌잔치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돌이잖아. 토요일 오후 2시예요. 꼭 오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마치 며칠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갈게.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할머니가 안 갈 수 있니?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돌잔치 가야 하는데 기쁜 마음보다 불안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 그 차가운 눈빛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 그게 두려웠습니다. 돌잔치 날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가장 좋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하지만 오늘만큼은 씩씩해 보여야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인데 웃어야지. 할머니가 우울한 표정이면 안 돼.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손주에게 줄 돌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으로 산 금반지였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내 정성이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망설이다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더 작은 통에 김치를 조금만 덜어 담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너무 적은 양이니까. 하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본능처럼 김치를 더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통에도 담았습니다. 깍두기도 조금, 파김치도 조금. 어느새 작은 통 3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하지만 손은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돌잔치인데 손님들도 많이 올 텐데 김치가 있으면 좋잖아. 나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리고 3통의 김치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돌잔치 장소는 근사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화려한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풍선들, 꽃다발들, 그리고 해피 버스데이라고 쓰인 현수막. 사람들이 벌써 많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들이 나를 반겼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어디 있니? 저기 한복 입고 있어요. 예쁘죠? 손주는 정말 예뻤습니다. 작은 한복을 입고 돌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손주 벌써 이렇게 컸네. 나는 손주에게 다가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주가 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잠시나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손주야, 할머니가 왔어. 우리 손주 건강하게 자라야지. 며느리는 저쪽에서 손님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며느리는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차가운 반응에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사람들이 떠들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친척들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모, 삼촌, 사촌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계속 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져온 김치, 언제 꺼내야 할까? 아니, 꺼내도 될까?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3개의 작은 통,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가 김치 좀 담가왔다.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나는 주변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친척들은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오, 형님 김치 맛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형님 김치 좋아해요. 그 말에 나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내 김치를 좋아해. 며느리만 싫어하는 거야. 나는 며느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주방 쪽에서 뭔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부르자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든 김치통을 봤습니다.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치 조금 담가왔어. 돌잔치니까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이런 거 그만 좀 하세요. 그 외침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습니다. 우리 집 냉장고 다 차요. 어머니가 보내신 김치 아직도 다 못 먹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억눌린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얘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보잖니. 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런 음식 다 버립니다. 버린다고? 그 말이 내 귓속에서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버려요. 냉장고에 넣을 공간도 없고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다 버려요. 며느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나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거 봐. 며느리가 저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시어머니 망신시키네.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들도 들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너무 강요하신 거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런 거 부담스러워 하잖아. 그 수군거림들이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저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내가 부르자 아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손님들도 계시는데. 아들조차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아니, 편을 든 게 아니라 그저 상황을 진화시키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내게는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이 온몸을 휩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불쌍한 시어머니를 보듯이 혹은 철없는 노인을 보듯이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목이 조여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귓속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내 입에서 말이 나왔지만 제대로 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주 돌잔치에서 울면 안 됐습니다. 나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덜컥 소리가 났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불렀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향해 빠르게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나를 찔렀습니다. 창피함이, 수치심이, 분노가, 슬픔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나를 짓눌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회색빛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느님, 그 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발이 아팠고 한복이 불편했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손을 잡고 걷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외로울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손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이렇게 쓸쓸할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집에 가셨어요? 걱정돼요. 나는 문자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였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밤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나는 한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득 찬 김치들, 아무도 먹지 않을 김치들. 나는 김치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 다 버린다고 했지. 며느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김치 한 잎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씹고 삼킬 뿐이었습니다. 나는 김치를 다시 통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차가운 타일 바닥에 나는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내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아니면 이대로 혼자 남겨질 거라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돌잔치 이후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만나면 물어볼 것 같았으니까요. 돌잔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 질문을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두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마당에 앉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나만 멈춰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통들은 여전히 냉장고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두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소리였습니다.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돌아가길 바랐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계신 거 알아요. 문 좀 열어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 문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눈가가 빨갰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그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가? 돌잔치에서 그렇게 말씀드려서요.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 망신시켜서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참았던 게 폭발해 버렸어요. 어머니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나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는 며느리를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강해 보였던 며느리가 지금은 너무나 약해 보였습니다. 앉아라. 나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나도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얘야.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니? 내가 뭘 잘못한 거니? 그 질문을 하면서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며느리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친정에서도 늘 음식이 넘쳤어요. 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엄마도 어머니처럼 음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반찬을 20가지씩 만들고 김치를 수십 통씩 담그고 늘 많이 먹어라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괜찮았어요. 그냥 엄마가 주시는 대로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크면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저는 체질적으로 많이 못 먹는 아이였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렀고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을 다 못 먹으면 엄마가 상처받으셨어요. 며느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왜 안 먹니? 넌 엄마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죄책감을 느꼈어요.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었어요. 배가 불러도 먹기 싫어도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먹었어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중학생 때는 섭식장애가 왔어요. 먹으면 토하고 음식만 봐도 스트레스 받고 병원 치료도 받았어요. 그런 일이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는 걸. 대학교 가서 혼자 자취하면서 좀 나아졌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니까 음식이 다시 맛있어졌어요. 며느리가 나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어머니가 주시는 김치 정말 맛있어요. 정성도 느껴져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로? 네. 남의 기준에 맞춰서 먹어야 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시절로요. 며느리의 말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남의 기준에 맞춰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젠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제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요. 며느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시는 김치를 받을 때마다 저는 다시 그 죄책감을 느껴요. 먹어야 하는데 어머니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하는 그 무거운 의무감이
너무 힘들어요.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멍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힘들게 했다는 사실, 그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김치를 주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했어. 돈도 많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김치밖에 없었어.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아요. 어머니께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내 사랑이 부담이었구나. 내가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지. 내가 받고 싶은지는 생각 안 했어. 내 방식만 생각했지.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내가 힘든 줄 몰랐어. 내 과거를 몰랐어. 그냥 내 마음만 생각했어.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혼자 아들 키우면서 참 외로웠어. 남편 없이, 의지할 데 없이 그냥 아들만 보고 살았어. 김치 담그는 게 내 유일한 낙이었고 아들이 그걸 맛있게 먹어주는 게 내 기쁨이었어.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나는 더 열심히 김치를 담갔어. 그게 내가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게 너를 힘들게 했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며느리가 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제 과거 때문에 어머니의 정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얘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김치를 아예 안 보내는 게 나을까?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의 김치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도 너무 감사해요. 다만, 양을 조절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보내기 전에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김치 필요하니? 하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할게. 앞으로는 물어볼게.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지만 밝은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김치만이 사랑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좋아요. 잘 지내니? 손주는 건강하니? 그런 관심도 사랑이에요. 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냥 놀러 오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시고 그냥 손주 얼굴 보러 오시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 네. 어머니가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평생 뭔가를 해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알았어. 다음에는 그냥 갈게. 빈손으로.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우리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서려 하자 나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차라도 한잔하고 가렴.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가 유치원에서 곧 나와요. 그래, 그럼 조심히 가고.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나는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아들은 잘 있니? 네,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 전화할게. 며느리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집들이 할 건데 오실 수 있으세요? 집들이? 네, 새 아파트로 이사했거든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려다가
그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죠. 어머니 안 오시면 섭섭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갈게. 이번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가져가마. 호호네. 그냥 오세요. 며느리가 문을 나섰습니다. 돌아서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뭔가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김치 한 잎을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김치가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함께 먹었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는 방식으로. 그날 저녁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며느리 왔다 갔어. 우리 이야기 많이 했어. 그래요? 다행이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희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엄마. 저희가 더 미안해요. 아니야.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아들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느리의 눈물,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그 고백. 남의 기준에 맞춰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달빛이 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작은 공처럼 웅크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준다고 했지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내 방식만 강요한 건 아닐까? 내가 김치를 담근 건 정말 며느리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였을까요? 며느리가 필요로 하는 걸 준 게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걸 준 건 아니었을까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건가요?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달만이 조용히 나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였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나는 모든 걸 아들에게 바쳤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들이 먹고 싶다는 음식을 해주고 아들의 웃음이 내 기쁨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자라고 결혼하고 자기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른인데 나는 아직도 아들을 어린아이 취급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 깨달음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달빛만 받으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지. 내 방식을, 내 집착을. 새벽이 밝았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통 하나만 꺼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물어보고 주자. 옷을 갈아입고 김치통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말하면 진심이 전해질까? 말을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무슨 일이세요? 얘야, 잠깐 들어가도 될까?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많이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찾아가서 아니야, 괜찮아. 오히려 고마웠어. 나는 가방에서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얘야, 들어봐. 나는 김치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요?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가져온 거야. 앞으로는 내가 필요할 때만 가져올게. 물어보고 며느리가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얘야.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내 방식만 강요했어. 내 마음은 생각 안 했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젠 너희 방식대로 살아라.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내 마음을 존중하마.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강요하는 건 사랑이 아니더라.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울지 마. 엄마가 이해했어.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 엄마는 뒤에서 응원만 할게.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뭐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너무 날카롭게 굴었죠. 어머니의 정성이 얼마나 귀한 건데. 며느리의 말에 내 가슴도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야. 정성도 받아줄 사람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데 계속 주는 건 폭력이더라. 우리는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어머니께 김치 배우고 싶어요. 나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김치 담그는 거요. 어머니께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내가 김치를? 네. 어제 집에 가서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의 김치를 거부한 건 강요받는 게 싫어서였지, 김치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잖아요. 우리 애가 크면 집에서 만든 음식의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정성껏 만든 김치를요.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한다며? 제 방식으로 담그고 싶어요. 어머니께 배우되 제 스타일로 변형해서요. 그럼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 김치 맛있어요. 그 맛을 제가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가르쳐 줄게. 엄마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더니 손주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매. 손주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할머니 왔어. 손주가 내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 작은 입술의 감촉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매, 나 김치 좋아해. 손주의 말에 나와 며느리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김치를 좋아해? 응, 엄마가 해준 김치볶음밥 맛있어. 며느리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김치로 볶음밥 해줬더니 애가 너무 잘 먹더라고요. 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럼 할머니랑 엄마랑 같이 김치 담그면 어떨까? 우리 손주 먹을 김치? 손주가 손뼉을 쳤습니다. 좋아. 나도 할래. 며느리가 나를 봤습니다. 눈빛에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같이 담가도 될까요? 그럼 좋지. 우리 셋이서 같이 담가보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 어때요? 제가 재료 준비할게요. 재료는 엄마가 준비할게. 좋은 배추 고르는 눈이 있거든. 그럼 반반하죠. 어머니가 배추 고르시고 저는 다른 재료 준비할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는 웃으며 약속을 정했습니다. 손주가 내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매, 나 김치 담그는 거 하고 싶어. 빨간 거 만질 거야. 그래, 우리 손주 손으로 담근 김치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을 거야.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노트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봐주세요. 노트를 펼치니 며느리가 쓴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니? 김치 레시피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어요. 다음 주에 어머니께 확인받고 싶어서요. 나는 노트를 읽었습니다. 재료 비율, 절이는 시간, 양념 만드는 법. 며느리가 정성껏 조사하고 정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얘야, 내가 이걸 인터넷도 찾아보고 요리책도 봤어요. 하지만 역시 어머니께 직접 배워야 제대로 된 맛이 날 것 같아서요. 내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다, 얘야. 정말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의 손맛을 배울 수 있게 되어서요. 며느리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 김치가 먹기 싫었던 게 아니에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받아야 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알아, 어제 다 들었어. 이제는 제가 선택해서 배우는 거니까 부담이 아니라 기대가 돼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같이 배워보자. 엄마 방식도 알려주고 내 방식도 만들어보고. 네, 어머니. 손주가 우리 사이에서 깔깔 웃었습니다. 할매, 엄마, 나 배고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가져온 김치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로 김치찌개 끓일게요. 같이 점심 드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부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괜찮아. 엄마가 집에 가서. 어머니, 제가 정말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드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먹자.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동안 나는 손주와 놀아주었습니다. 손주는 내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할매, 이거 읽어줘. 그래, 할머니가 읽어줄게.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구수하고 얼큰한 냄새. 며느리가 노래를 흥얼거리며 요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 됐어요. 밥 먹어요.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퍼주고 반찬을 놓았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나는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봤습니다. 맛있다. 정말요? 어머니 김치가 워낙 맛있어서 제가 끓이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며느리가 손주 밥을 떠주며 웃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김치를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어머니, 좀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도 할 일 있을 거야. 며느리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 잊지 마세요. 김장하는 날이에요. 그럼 잊을 리가 있니? 엄마가 기대하고 있어. 저도요, 어머니. 며느리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얘야.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며느리랑 같이 담그면 이 김치들도 금방 동날 거야. 나는 김치 한 잎을 꺼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맛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장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와 함께, 손주와 함께 하는 김장이었습니다. 나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큰 대야를 꺼내고 김장 도구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긴장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잘 따라올 수 있을까? 힘들어하진 않을까? 오전 10시 며느리와 손주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고무장갑과 앞치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매, 손주가 내게 달려왔습니다. 나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 김치 담그러 왔구나? 응, 나 빨간 거 만질 거야.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해온 재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마늘, 생강, 파, 새우젓. 모두 신선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 재료들 괜찮아요? 제가 시장에서 골라왔는데. 어머, 잘 골랐네. 마늘도 실하고 생강도 좋아. 며느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어떤 걸 사야 할지 몰라서 시장 아주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잘했어. 이제 시작해볼까? 우리는 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먼저 배추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전날 미리 절여둔 배추들이 대야에 담겨 있었습니다. 얘야, 먼저 배추를 물에 헹궈야 해. 소금기를 빼는 거지. 네, 어머니. 며느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지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면서 씻으면 돼. 너무 세게 하면 배추 잎이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해. 알겠어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배추를 씻었습니다. 물이 튀고 옷이 젖었지만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요. 그럼 김장이 쉬운 줄 알았어? 이게 노동이야, 노동.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손주가 옆에서 물장난을 치며 깔깔거렸습니다.
엄마, 나도 할래. 그래, 우리 아들도 해보자. 며느리가 손주에게 작은 배추잎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주가 그것을 물에 담갔다 뺐다 하며 신나했습니다. 배추를 다 씻고 물기를 빼는 동안 우리는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양념이 제일 중요해. 여기서 맛이 결정되거든. 나는 며느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고춧가루는 이 정도, 마늘은 이만큼, 생강은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맛있으니까. 며느리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어머니, 정확한 계량이 어떻게 되세요? 계량? 그런 거 없어. 눈대중이야, 눈대중. 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리책에는 다 그램으로 나와 있던데. 그건 그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야. 손맛이 들어가야 진짜 맛이 나거든. 나는 손으로 고춧가루를 한 움큼 집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추 10포기 분량이야. 며느리가 재빨리 그걸 계량컵에 담아 재봤습니다. 아, 약 300g 정도네요. 적어둬야지. 나는 며느리의 꼼꼼함에 웃음이 났습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하는 거구나. 네, 어머니. 저는 이렇게 기록해두는 게 편해요. 나중에 다시 만들 때 참고하려고요. 좋아. 그렇게 해.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하지만 함께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고춧가루를 풀고 마늘을 갈고 생강을 다지고 파를 썰었습니다. 손주는 옆에서 파 뿌리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할매, 이거 머리카락 같아. 하, 그렇구나. 우리 손주 상상력이 풍부하네. 양념이 완성되었습니다. 빨갛고 윤기나는 양념이 대야에 가득 담겼습니다. 어머니, 색깔이 정말 예쁘네요. 그치? 이제 배추에 발라야지. 드디어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배추잎을 하나하나 펼쳐서 이렇게 양념을 바르는 거야. 줄기 부분에 더 많이 발라야 해. 네, 어머니. 며느리가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바르기도 하고 적게 바르기도 했습니다.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하나하나 정성껏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네. 며느리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며느리가 보여주는 배추를 보니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센스가 있나 보다. 며느리가 신이 나서 계속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손주가 우리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나도 할래. 나도 빨간 거 만지고 싶어. 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아, 이거 매워. 내 손에 묻으면 아파. 괜찮아. 조금만 하고 싶어. 나는 손주에게 작은 배추잎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랑 같이 해보자. 이 장갑 끼고 손주에게 작은 비닐 장갑을 씌워주고 양념을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쓱쓱 발라보렴. 손주가 서툰 손으로 배추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엉망이었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할매, 나 잘해? 그럼 우리 손주 최고야. 며느리가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어도 될까요? 기념으로. 그래, 찍어라. 며느리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나와 손주가 함께 김치를 버무리는 모습을. 나중에 이 사진 보면서 오늘을 기억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배추를 버무렸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며 손주와 웃으며 함께하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점심 먹어야지. 엄마가 돼지고기 삶아뒀어. 김장할 때는 고기 먹어야 힘이 나거든. 와, 정말요? 저 돼지고기 좋아해요. 우리는 손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내가 미리 준비해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삶은 돼지고기, 막김치, 쌈장,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 얘야, 많이 먹어. 오늘 고생했어. 어머니, 저 진짜 배고팠어요. 며느리가 상추에 고기를 올리고 김치를 얹어 먹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김장할 때 먹는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손주도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매,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우리 손주 힘내야지. 식사를 하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이야기, 며느리 직장 이야기, 아들 이야기.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미안하대요. 돌잔치 때 어머니 편 못 들어드려서. 괜찮아. 그때는 다들 당황했으니까. 남편이 오늘 못 와서 아쉬워했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다음에 같이 오면 되지. 김장은 매년 하는 거니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년에는 남편이랑 같이 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오후 내내 우리는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를 버무리고 김치통에 담고 정리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드디어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당에는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10통의 김치, 우리 셋이서 함께 담근 김치였습니다. 다 됐다. 며느리가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해냈어요. 그래, 잘했어. 내가 생각보다 손이 빠르더라. 정말요? 저 처음 해봤는데. 처음 치고는 잘했어.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며느리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주는 마당 한쪽에서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애가 잠들었네. 며느리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힘들긴 했지만 뭔가 뿌듯해요. 그치? 김장이 그런 거야.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뿌듯해. 우리는 김치통을 나눴습니다. 얘야, 이 5통은 내가 가져가. 어머니, 5통이요? 너무 많은데. 괜찮아. 내가 직접 담근 거잖아. 가져가서 먹어. 며느리가 김치통을 들여다봤습니다. 우와, 제가 직접 담근 김치네요. 신기해요. 맛있을 거야. 내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며느리가 김치통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거 아껴 먹을 거예요. 제가 담근 첫 김치니까요. 그 말에 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또 와도 돼요? 김치 담그는 건 아니고 그냥 놀러요. 그럼 언제든 와. 엄마 여기 있어. 제가 뭐 좀 가져올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나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며느리가 나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얘야. 며느리와 손주가 떠나고 나는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빈 대야들, 사용한 도구들 하나하나 씻으며 나는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김치를 담그던 순간들, 손주가 고춧가루를 만지며 신나하던 모습들,
함께 밥을 먹으며 나눈 이야기들,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장철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혼자 하는 외로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주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가 주말마다 놀러 왔습니다. 때로는 빈손으로, 때로는 과일 한 봉지 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을 가져오느냐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였습니다. 아들도 자주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넌? 저도 잘 지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놀러 갈게요.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아무것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엄마 얼굴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강요가 아니라 존중이, 집착이 아니라 자유가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을.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 메시지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손주가 김치를 먹으며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애가 어머니 김치 너무 맛있대요. 매일 찾아요.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나는 그 메시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먹어라. 할머니도 사랑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계시진 않나요? 좋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주지만 상대방은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진 않나요? 사랑은 강요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도 존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가족입니다. 서로의 방식을 존중할 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때, 비로소 가족이 하나가 됩니다. 박춘자 할머니처럼 때로는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평생 해왔던 방식들을 용기 내어 내려놓을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며느리처럼 자신의 아픔을 솔직히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만이 미덕이 아닙니다. 진심을 나눌 때 진정한 이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의 정성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가족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이게 부담이었어요. 미안해요, 몰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 여러분의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